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성환입니다.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하고 수업도 진행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을 상대로 제가 한국사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몹시나 영광스럽고요. 또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한 30강 정도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귀엽게도 봐주시고 또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한두 개씩이라도 알아가자 이런 마음들로 해주신다면 아프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귀엽게 잘 좀 봐주시면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거기 강의 학습 노트에 보시면 여기 있을 텐데 아마 제일 좋기로는 그냥 편하게 같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 같이 이제 출력하시고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저도 교원 연수를 좀 들어봤지만 다른 것보다 제가 제일 좋았던 교원 연수는 이거 빨리 넘기면 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러냐? 내가 듣던 거 다 재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지루하지 않게 제가 수업할 자신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저 믿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라면 멘트가 좀 되게 어색하네요. 맨날 학생들한테만 하다가. 좋습니다. 아마 많이들 하는 얘기일 텐데요. 왜 한국사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저 역시도 몹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교직에 있은 지 이제 올해로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요. 참 가장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국채 보상운동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아마 이 강의 이제 시작할 때도 간단히 영상으로 나갔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과거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 이해의 폭이 있어지면 역사 공부는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오늘 신석기의 빗살무늬톡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지금 보면 빗살무늬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로 최첨단의 기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고 와서 결국엔 지금의 스마트폰도 쓰고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도 있고 선생님들은 인터넷상으로 이 강의도 듣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의 누적.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주먹도끼 이런 걸 봤을 때 그 원시적인 거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역사는 어느 정도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뭐 되냐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이게는 저는 사실 이렇거든요. 저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전 단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전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역사를 부족하지만 배웠기 때문에 이 투표권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했던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쨌든 투표권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투표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것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7, 80년에 이 같은 땅에 7, 8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저도 징용을 갔겠죠. 징병을 갔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우게 되면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진짜로 감사하거든요.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은 국가이고 또 우리 나라이고 이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정말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영원히 변치 않을 꿈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뜨리자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자, 감사하자, 꿈을 찾자. 어차피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도 지금 학창시절에 꿈꿨던 어느 정도의 꿈은 이루셨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지금 교직에 30년 남으신 분부터 이제는 몇 년 안 남은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교직이 있다고 해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맞추고 또 그들을 바른 미래 세대의 인재로서 키워내는 것들. 이게 저와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꿈을 역사 가운데서 찾아간다면 아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저와 같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도 이제 학창시절에 다 공부해 보셨기 때문에 한국사가 얼마나 재미없고 딱딱하고 암기 위주의 그런 건지 아실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암기를 빼놓고는 공부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암기를 아예 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그 생각들을 파상시켜 나가면 얼마든지 좋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한번 저와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구석기가 됐습니다. 뭐 70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뭐 그런 연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구석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었냐면요. 이동입니다. 뭐라고요? 이동이라고요. 이거는 구석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동생활을 했어요. 자,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석기 같은 거 만들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석기를 뭐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 이런 상상도 못하죠. 그냥 이동하다 보니까 돌멩이도 던지고 했을 거예요. 자, 던지고 하다 보니까 뭐 됐습니까? 깨졌네요. 빼쭉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한 문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뭔가 떼어져서 도구를 만들었구나.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뗀석기라고 합니다. 왜요? 이동했기 때문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뭐 던져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자, 좀 더 가볼까요? 주거생활입니다. 자, 주거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동했다잖아요. 이동했으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열심히 져야 돼요? 막 져야 돼요. 막 져야 되죠. 무슨 집입니까? 막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막집도 짓기 싫은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비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굴굴굴? 동굴이겠죠. 동굴이나 막집 같은 데서 주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동 생활 했으니까요. 이들은 무슨 생활 했으니까요? 이동 생활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신앙은요. 뭐 사실은 본격적인 신앙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냥 주술적인 조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그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 자, 핵심, 뭐 지금 저희가 외운 거 있습니까? 아니요. 구석기는 뭐 하나라고요? 하나, 이동. 뭐라고요? 이동이라고요. 이동입니다. 그것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로 넘어옵니다. 자, 신석기로 넘어올 때 핵심 단어는 뭐가 되냐면 정착입니다. 뭐라고요? 정착. 요거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정착입니다. 정착했다고요. 이동하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착되었습니다. 자, 정착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제는 정착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더 뽑아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짚을 필요가 없겠죠. 주로 이 당시에는 주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동했기 때문에 주로 먹는 행위들은 뭐 어떤 것들이에요? 사냥이라든가 뭐 물고기 잡아먹는 거, 어로 이런 걸 했을 거예요. 당연했겠죠. 이 당시엔 그랬을 테니까요. 근데 이젠 정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농경입니다. 농경의 시작이 있었겠죠. 왜요? 이제는 씨를 뿌려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구 같은 게 등장했겠네요. 생각해봅시다. 이것도 외울 게 아니에요. 농경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생산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산물을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토기라고 하는데요. 그냥 토기를 만들기 좀 뭐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약간 문양을 줬어요. 무슨 문이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이 토기가 등장했겠죠. 왜요? 생산물이 등장했으니까요. 생산물이 등장했으니까요. 토기가 등장했습니다. 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양을 만들 때, 도구를 만들 때 그전에는 막 그냥 떼어서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막 떨어뜨려서 만들었지만 이젠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뭔가 조용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저 이런 모양이 좀 뾰족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간석기죠. 갈아서 이제는 문양을 만드는 거. 무슨 석기입니까? 석기, 간석기가 되는 것이죠. 자, 간석기나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고요.
이거 뭐 외울 거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냥 이렇게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까요? 그럼 주거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는 동굴이나 막집 같은 데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왜요? 정착했으니까요. 정착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정착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뭐 하면 될까요? 정착했으면 이제는 땅을 파서 농사짓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움집이라고 그래요. 움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만들었었던 움집을요, 제가 약간 이제 그 형태로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땅을 이렇게 파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불을 피웠었거든요. 화덕의 위치는 가운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것을 위에서 바라봤으면 어떤 이 형태가 나왔었냐면 요런 형태가 나왔겠죠. 원형의 움집 형태입니다. 불 위치, 화덕의 위치는 센터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움집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왜요? 정착했으니까요. 정착했으니까 농경했고, 정착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땅을 파서 괜찮은 그런 이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봐주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겠죠. 왜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비를 좀 내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뭡니까? 이제는 뭔가 원시 신앙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원시 신앙 이거 아마 그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크게 3개가 있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헷갈립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거 구분하시는 선생님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학창시절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릴게요. 이게 좀 유치한데, 제가 좀 유치해요. 수업할 때 좀 유치해야 되잖아요. 유치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토테미즘. 이게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을 많이 숭배하는 거거든요. 자, 동물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당군신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군신화 할 때 억지로 그거 먹잖아요. 막 생쑥 생마늘 막 먹이잖아요. 그럼 이거 먹으면서 그 곰은 그거를 참고 인내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제 그냥 여자로 이렇게 생물학적 변이가 일어났고 그걸로 이제 뭐 당군이랑 이렇게 환웅이랑 이렇게 해갖고 당군이 태어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하는 곰을 생각하면 돼요. 우악! 아니 그 쑥이랑 마늘 먹을 때 얼마나 토했겠냐고. 우악! 우악! 토하는 곰 생각하면 이거 동물 숭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하는 곰. 토하는 곰. 여기서 애니미즘은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애니미즘은 뭡니까? 애니미즘은 그냥 모든 것에 정령이 있더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긴 지우개 신, 뭐 해신, 달신, 별신, 여긴 뭐 카메라 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애니미즘, 요건 뭐 더 외울 게 없고. 가장 많이 외웠던 게 뭐예요? 헷갈리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은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게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는 거야.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이게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아. 학생들한테는 잘 모르더라고. 선생님들 아실 것 같아. 그때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전 본 적은 없는데 나왔어요. 그 영화가. 근데 그 샤론 스톤이라는 전설적인 이제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꼬마 때 샤론 스톤이 무당이면 참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혼자 그냥 샤론 스톤이 막 이렇게 춤추는 무당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안 까먹고 있어. 그냥 그걸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샤론 스톤은 무당이다. 샤론 스톤은 무당이다.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술적 그 하늘과 땅의 이 중간 존재자 주술사를 믿는 거예요. 주술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무당의 존재를 믿는 걸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샤론 스톤은 무당이다. 무당. 샤론 스톤은 무당이다. 요게 젊은 선생님들 이해 못 하실 것 같으면 최근에 이제 샤론 스톤을 잘 모르시면 아만다 샤이프리드는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쨌든 이때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왜요? 정착했으니까요. 아시겠죠? 뭐 했다고요? 정착했으니까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청동기로 넘어옵니다. 자, 신석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원전 한 8,000년경 요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는 기원전 20에서 한 15세기경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청동기에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뭐가 차이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여기서의 농사는 뭐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신석기 때는요. 조, 피, 수수,
등의 잡곡류였었어요. 그에 비해서 청동기 때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조피수수가 아니라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슨 농사가 시작됐어요? 농사? 벼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벼농사, 이거 기가 막힌 것이죠.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자, 그럼 이제 벼농사 시작됐으면 되게 좋았겠네요? 아니요. 벼농사는요, 다른 거보다 단위작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더 많이 생산되니까 인간은 불행해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종종 제가 되게 기분파입니다. 딱 분위기 봐도 아시잖아요. 막 전 애들 잘못하면 정말로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막 혼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못하면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야, 일반 이 새끼들 마음에 드는데 매점 가서 내 이름 대고 내 이름 한 몇 명이야? 35명? 빵, 우유 35개씩 갖고 와. 딱 갖다 놓고 너네 오늘 이쁘다. 먹어. 딱 나가버려. 그럼 난 뭐가 됩니까? 신이지, 신. 와, 진짜, 짱이야. 와, 저렇게 멋있을 수 있냐,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35개가 아니라 35명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야, 한 45개 사갖고 와. 넉넉히 사갖고 와. 응, 놓고 가. 응, 너네 오늘 이쁘다. 먹어. 라고 해서 갔을 때 애들이 그 전보다 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기 다툼이 나올까요? 다툼이 나와요. 이건 역사적인 증명이 된 거예요. 왜요? 잉여가 나왔잖아요. 35명씩 하나씩 먹고 남는 10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은 세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반장이니까 야, 나 반장 하나 더 먹을게. 뭐 문제 있나? 어디 반장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일로 안 갖고 와 형한테.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움이 나타나니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먹는 게 더 많아졌다라고 해서 생산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시작됐을까요? 맞습니다. 계급이 발생합니다. 계급이 발생해요. 또 하나 계급뿐만 아니라 뭐도 발생했을까요? 자기 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게 사유재산제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가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청동기태 핵심인데요. 자, 계급이 발생하면 뭔가 이제 자신의 무덤을 좀 더 럭셔리하게 꾸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덮개돌의 무게가 100톤 가까이도 되는 뭔가 아주 럭셔리한 무덤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돌, 고인돌이죠. 고인돌. 그 다음에 청동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청동으로 된 것들도 좀 더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당연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한번 더 가볼까요? 자, 비파형 동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봐둬야 될 것은 이제 토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그 비싼물이 토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이렇게 이제 땅에 묻어서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제 토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좀 뭔가 밍밍해. 뭔가 손잡이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토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미송리식 토기가 등장했었다라는 거. 미송리식은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제나 청동기에선 빠짐없이 나오는 거.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이 반달 모양이 딱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구멍이 2개 뚫려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손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 생산되었었던 이 많은 벼 이런 것들을 추수할 때 쓰이는 게 반달 돌칼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자, 이제는 주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주거 생활에서는 이 움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움집은 이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하화돼 있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갔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집이 좀 약간 가난한 편이었기 때문에 전 지하에도 살아봤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하에 살아보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인지. 막 습기가 많은 집. 난 다른 집 다 살 수 있었는데 습기 많은 집은 못 살 것 같아. 막 자면 잘수록 피곤해지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온몸이 수분을 내 몸으로 막 다 끌어당기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실제로 이 움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하에 살아보니까 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발전하면서 이걸 지상가옥화합니다. 지상가옥화하고 또 하나 형태를 또 이 화덕이 센터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어떡하냐면 맞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화덕 H 너 옆으로 좀 빠져 라고 하는 이 화덕의 위치도 옆으로 이제 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청동기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발전했다? 조선, 고조선이 발전했었다라는 거. 고조선이 성장했었다라는 거. 요거 꼭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철기를 한번 봅시다. 자, 철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 청동기에서 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했네요. 바로 철기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요즘에 보면 그 슈퍼맨은 살아있다. 송일구 씨가 아주 주연 맡았었던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뭡니까? 주몽. 주몽에 보면 맨날 이계인 씨가 나와갖고 주몽왕참님 하면서 그 중에 있었던 게 바로 뭡니까? 이 철기잖아요, 철기. 왜요? 바로 이 철기는요, 두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철기를 무기로 만들게 되면 그 모팔모가 그렇게 만들고자 했었던 바로 그 강철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가 상상됐을까요? 예, 투력, 예, 전투력이 상승했습니다. 전투력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을 농기구로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농기구로 만들면. 예, 맞습니다.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전투력은 세지는데 생산량은 많아졌어요. 자, 내가 뺏어올 거는 많은데 나의 힘은 키워졌었어요. 결국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가 등장했을까요? 맞아요. 이제 고대 국가의 이제 시작, 영토 국가, 중앙 집권 국가의 시작을 바로 이 시대에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철기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철기로만 만들어졌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굳이 따지면 지금도 철기 시대 아닌가요? 도구로만 놓고 보면 자동차 다 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동 전혀 안 씁니까? 아닙니다. 쓰잖아요. 동전도 쓰고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철기 시대 때도 뭐가 사용됐다? 청동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철기 시대에 좀 앞서 있었던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 때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철기 시대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 청동기가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자적 청동기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독자적 청동기라는 게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비파형 동검 있잖아요.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원래 고대 악기였었던 향 비파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상당히 볼륨감이 있어요. 막 이렇게 비파를 본땄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동검이 등장합니다. 간을 세 자를 써갖고요. 그 전에 비파형 동검보다는 훨씬 더 얇은 동검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세형 동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형 동검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지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거푸집. 그 다음에 원래 청동기 때는 거친 무늬 거울이었었거든요. 요때는 잔무늬 거울 같은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대는요, 철기 시대가 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많이 교류했다니까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대표적인 증거? 뭐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 붓이 발견됩니다. 붓. 경남 지방에서 다우리에서 붓이 발견됐다. 자, 붓을 썼다라는 건 한자를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화폐가 발견돼요. 뭐 명도전이라든가 발량전 같은 중국의 화폐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중국과의 교류가 많이 늘어났구나. 요렇게 이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철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철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장했었던 건 대표적인 게 위만조선 같은 게 있겠고요. 위만조선 멸망 이후에는 이제는 여러 나라의 성장. 우리가 이제 다음 강에 배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면서는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이게 사실은 강의가 한 25분 안팎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핵심적인 내용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 전달해 주면서 갈 테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를 대상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재밌던 수업은 사실 학생 선생도 아니고요. EBS를 수업했던 것도 아니고
뭐였었냐면 사실은 아주머니들 상대로 수업하는 거였었거든요. 어느 무슨 그 구리시청에 이제 가고 제가 상대했던 이제 해드렸던 게 있었는데 제 역사상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정말로 집중 잘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들도 그래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선생을 가장 설레이는 건 뭡니까? 선생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부족하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그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정말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가슴 떨리는 우리의 역사를 전달하셔서 또 열심히 준비하시면 선생님들도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까지 같이 이제 딸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 뵐 때는 그냥 하지 않고 사실 제가 되게 유치한데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개서 수업을 할 때마다 늘 마지막 끝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면 완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유치합니다. 선생님들 안 하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한 번 하면 상당히 이게 매력이 있는 이 제스처거든요.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마칠게요. 유치하지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